마켓 무버입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소위 시클리컬 업종, 즉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철강주는 주가 변동성도 큰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철강 업종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중국의 감산 이슈입니다.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주에 열렸던 전인대에서 철강의 공급 과잉 완화를 위해서 산업 구조 조정을 촉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감산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지만요. 로이터 통신에서는 연간 5천만 톤의 감산을 예상했고요. NH투자증권도 2030년까지 1억 5천만 톤을 감축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비슷한 수준을 예상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5천만 톤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는 한국의 철강 산업에도 큰 피해 요인이었는데요. 이러한 감산 기조 속에서 중국의 생산과 수출량이 감소하게 되면 결국에 철강제 국제 가격이 안정화되겠다고, 이에 따라서 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의견들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드디어 철강 업황이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증권가에서도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에서는 중국산 후판 반덤핑 관세 부과와 중국의 철강 생산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에 의한 업황 개선 전망을 반영해서 올해 수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다라고 봤습니다. 최근에 한국 정부가 중국의 후판 반덤핑 관세 부과를 하기로 결정한 점, 그리고 미국의 LNG 프로젝트 관련 기대감 역시 주가의 상승을 지지해주고 있는 요인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증권에서는요, 철강 업종이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고 글로벌 철강 수요가 3년간 역성장을 보여왔으나 중국의 부동산 비중이 큰 만큼 단기적으로 추세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국 정부의 올해 철강 감산 목표 확대 가능성 등 공급이 개선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점진적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에서는요, 현재는 중국의 구조조정 이슈가 한국의 철강 업체들의 수익성에 더 큰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면서 이 업황 내에서의 가장 큰 모멘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제 질서 변화에 따라서 주요 금속의 원료를 확보하고 또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주요 시장의 생산 기지를 확보하는 업체들에게 장기적인 수혜가 전망된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을 종목으로 주시하면서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자산 확보, 인도 진출 이슈, 그리고 현대제철의 미국 제철 검토 등의 이슈 등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철강 업종 안에서도 지켜봐야 할 변수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25%대 철강 관세 부과 이슈 여전한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고요. 또 경기 민감주인 만큼 중국의 경기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는지도 함께 지켜봐야 할 사안인데요. 철강주 앞으로의 회복 기대감이 장기적인 주가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켓 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신포의 박근호 이사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사님과 어떠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시장이 막상 오늘 조정인 것 같아요. 약간의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는 코스피 지수는 상승이긴 한데 하락한 업종이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또 체감상 시장이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떠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지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좀 하락이 좀 힘든 쪽이 엔터 업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엔터 업종이 특히나 JYP 엔터 오늘 주가 9% 가깝게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수급 브리핑해드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다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JYP 엔터 도대체 왜 빠질까 봤더니 이유는 뚜렷하게 없더라고요. 영업이익률이 네. 한 5% 정도 좀 약간 감소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5% 갖고 이렇게 그 빅4들이 다 떨어질 것 같긴 않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몇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그 주말에 좀 약간 정치적으로 이벤트가 좀 하나 있었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지금 현 정권은 이제
중국 그런 친중 정책을 쓰는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느낌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닌 것 같고 가장 큰 것은 JYP의 어떤 영업이익률의 5% 정도 감소라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 갖고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에 엔터주들이 시장에서 받았던 어떤 느낌을 본다라고 하면 좀 약간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좀 약간 피난처 역할을 좀 많이 했던 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몇 번에 우리가 보통 뭐 뉴스에 계속 회자될 정도로 급락하는 날이 몇 번 있었었는데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그런 날도 거의 좀 빠지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이제 엔터주가 갖고 있는 장점, 호재가 지금 나올 카드가 무엇이 있고 이미 시장에서 나온 카드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가.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뭐 돌발 악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나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호재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저는 물론 뭐 실적보다도 센티멘탈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한알령 해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약간 뭐 언제인지는 좀 시장에서 가늠하기 좀 힘든 부분이고 많이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서 단기 차익 실현의 가능성이 좀 가장 크다고 봅니다만은 아까 이제 한 점심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JYP만 빼면 다 밑꼬리를 달고 거의 뭐 약보합 정도 수준까지 올려놓는 느낌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이제 뭐 JYP가 가장 많이 떨어지고 나머지 3사들도 좀 약간씩 좀 밀리고 밑꼬리가 좀 약간 짧아지는 구간이죠. 그동안의 수급들이 워낙 좋았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는 듯한 느낌이 JYP 쪽에서는 좀 강하게 오는 느낌이고 저는 일단 뭐 저더러 판단을 내리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럴 때 굉장히 가늠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거잖아요. 조정이냐 아니면은 하락으로의 전환이냐. 그 두 개를 어떤 뭐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주식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일단 뭐 개별 종목의 악재라고 보기에는 힘들고 전반적으로 빅4가 다 내려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엔터 업종이 좀 약간 한 박자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좀 가격 조정이 생각보다는 좀 세게 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면 물론 뭐 지금 한 달 오늘 최근에 이제 좀 약간 일주일 정도 약간 약보합으로 진행되면서 오늘 많이 빠졌을 때 JYP 엔터 같은 경우는 한 달 전 주가를 빠졌는데 신규 매수를 언제 들어가냐라고 이제 판단을 했을 때 갖고 있는 분들은 저는 일단 조금 더 홀딩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일 반등에 좀 세기를 보고 내일 제가 봤을 때는 약보합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밑꼬리도 있고 윗꼬리도 있는 좀 이렇게 우리가 도지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샛별형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럴 때 저는 내일 좀 약간 저가 매수로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오늘 지금은 JYP 엔터만 보긴 했는데 그렇다면은 포시는 탑픽 종목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엔터가 오늘 좀 조정이고. 지금 엔터사들이 다 시가총액 1조가 다 넘잖아요. 엔터 사사들이. 그래서 가벼운 종목군들은 아니긴 한데 뭐 이견이 좀 약간 있을 수도 있죠. SM을 꼽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있고 저는 이제 하이브가 가장 좀 낫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오전만 보더라도 이 좀 약간 굉장히 무거운 주식인데 일단은 대장주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 밑꼬리가 굉장히 잘 달렸었거든요. 주가 수준이 사실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좀 기대를 해볼 법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일단 BTS 하반기에 복귀하면은 BTS만으로도 매출 1조를 기대를 한다라고 하니까 일단 특별한 악재는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시장에서 근데 특별한 악재 없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에 네. 빠지고 있다. 네.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약간 이어령 비어령 같은 그런 좀 느낌이긴 그죠. 하죠. 뭐 다 그게 네. 결론이니까. 일단 뭐 그동안에 저는 이제 뭐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결론을 내리면 그동안에 폭락장에서 그 엔터사들이 이제 버티는 느낌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들 기관수급이 굉장히 꾸준하게 들어왔을 때 이게 한 번에 꺾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좀 약간 참으시고 신규 매수는 내일 정도 어떤 저점을 좀 잡아 나갈 때 참여를 하시는 게 좀 약간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어지러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KB증권에서 JYP 엔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엔터 업종 자체가 관세 부과 리스크와 이제 좀 떨어져 있는 업종이다 보니 앞으로 기대해 볼 법하다라는 의견이 연이어서 나오던 그 와중에
오늘 JYP 엔터의 주가가 좀 급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한 애널리스트가 이 리포트를 냈습니다. 보니까 지난 4분기의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5% 정도 밑돌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일회성 비용도 있었고 실적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만은 외국인과 기관은 빠르게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하락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박근호 이사님의 투자 의견 듣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